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먼저 보고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를 올랐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만간 지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52주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지 오래고 조금만 더 가면은 이 900포인트를 넘어서서 지난번 사상 최대 신고가를 한 번 더 넘어서 가지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최근에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주식시장의 좋은 흐름이 우리 경제 성장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경제는 좋지 않은 가운데 돈이 많이 불려서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물 경기와 멀어져서 이렇게 시장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안한 소식이 들리게 되면 정말로 가지고 있던 물량 털고서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해야 되나, 지금까지 번 돈 우리가 좀 챙겨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그래서 미국의 최근에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고 거품 논란, 고점 논란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정리를 해드렸지요. 진짜로 고점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지표가 엄청나게 잘 나오고 사람들도 너도 나도 돈이 많아가지고 소비를 막 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남았다고 하는 그런, 전부 다 모든 것이 좋을 때 어느 날 뜬금없이 그동안 쌓였던 또 숨겨져 있던 거품이 터지면서 이제 그때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파산 직전에 놓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도 이 돈을 풀면 딜레마에 빠진다고 오늘 오전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지요. 어떤 쪽은 돈을 풀으면 더 잘 되고 어떤 쪽은 돈을 풀어도 더 안 되는, 참 돈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현재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튼 현재 이런 상황에서 돈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는 고점 논란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는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를 맞이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는 거고, 또 이런 기회를 맞았을 때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파산 논란입니다. 지금 이 신문지상에 쭉 보면은 지금 일본에서도 이렇게 파산 신청이 많이 늘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파산 신청 기업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는 물음표가 달려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파산하는 소상공인 기업들, 또 그리고 한계 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까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 입장도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정이 참 허락하지 않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받아도 정말로 쓸데가 없기 때문에 참 이쪽도 저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면에서는 파산에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추석 연휴도 있고 뭐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이렇게 좀 더 묶어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워낙 지금 파산의 위험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완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여튼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창군이 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 정부에서 댐을 만들어서 딱 위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단은 버티라 그랬어요. 돈 좀 빌려줄 테니까 버티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땅한 치료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 경기 침체로 인한 파산 위험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주식시장이 좀 그나마 이쪽은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고 또 자본시장으로 정부에서 워낙 돈을 풀고 하다 보니 자산 보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잘 나가다 보니까 자칫 이 실물 경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처럼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시장이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들떠서 주식에 뭐 올인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냥 자산을 적당하게 주식을 갖다가 사고 일본의 현금을 꼭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간다면은 주식 80%, 현금 한 20% 정도.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간다면은 주식 50%, 현금 50%요 사이에서 중간 어디쯤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금과 주식의 요 보유 비중은 꼭 조절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파산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파산의 위기가 닥치면 그럼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괜찮겠냐 이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보유한 기업 중에서도 파산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즉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 주식과 현금 보유 비중을 적당히 자기 투자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딱 조절을 해둬야 이 현금으로 어려울 때 버틸 수도 있고 또 그때 이후에 살아남는 기업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력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파산의 위험, 이 주식시장이 잘 나간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 방식은 뭐 장기 투자는 계속 여러 종목 분산해서 보유해야 되는 거고요. 이 투자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은 순환매매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수급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고점 논란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돈을 찾아서 집에 들고 가야지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들고 왔노 이 말이야. 왜 들고 왔노 이 말이야. 제가 참 이런 거 보면 속상하다 그랬죠. 멀쩡하게 양복 입고서 사람들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그 배운 기술을 통해서 인류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뒤통수나 빵빵 때리고 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벌어 처먹어도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윈윈 하는 쪽으로 가야지 너가야 뒤지든가 말든가 나는 돈 벌어 먹으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래 잡스러운 작전주의에 있는 게 아니고 멀쩡하게 학벌도 좋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사기를 칩니다. 그거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쪽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정치 쪽도 뭐 어디 가겠습니까? 멀쩡하게 많이 배워놓고 서민들의 죄는 엄청나게 큰 죄고 저거가 진죄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짜겠어요. 완전 다 때려 바꾸려고 그러면 진짜 시원한 바꿔보든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인정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해내야 되겠죠. 그 외국인들이 지금 고점 논란이 많이 지랄해서더니 우리나라 주식 사잖아 이거. 오늘 왜 샀노 이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앞으로 더 갈 것 같으니까 제값을 주고 사서 이렇게 올라가면 인정이나 하죠. 그런데 많이 올랐는데 이걸 갖다가 떨어진다고 온갖 잡스러운 장난들 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받아 처먹고 여기서부터 다시 더 싸게 받아서 끌어올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당한 사람들만 바보니까. 주거는 그대로 가서는 더 비싸게 샀는데 자기들의 전략에 의해서 더 싸게 물량을 많이 끌어모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참 공부한 표가 나는 거예요. 이거 해먹자고 돈 공부한 거예요. 오랜 기간.
그런 당한 사람들만 봐보죠. 우리는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요 업종별로는 돈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력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분명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일단 현황판 한번 보면은, 자, 빨간 게 많습니다. 빨간 게 많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좋은 기업들, 좋은 흐름 보였어요. 수급 분석별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동시에 순매수를 한 종목 보니까 15개나 돼요. 또 뭐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요. 많이 오른 것부터 한번 쭉 살펴봅시다. 이 동아기업인데, 자, 이 동아기업 괜찮아요. 지금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오늘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이나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오늘 그냥 갑작스럽게 괜찮아서 들고 들어가기는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 더 좋은 거 세빌렸습니다. 물론 요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더 낫겠죠. 보면은 왜 이게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신규 접근은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게 보면 압니다. 자, 밑에 보면은 지금 만도 괜찮죠. 아까 동아기업보다는 괜찮죠.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인자 간락하고 있습니다. 인자 간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3만원 부근에서 이렇게 잘 지지를 받았죠. 요거 전고점 돌파하면 갑니다. 괜찮다 입니까? 세력들을 샀어요. 왜 샀겠노? 이 말이야. 지금 공매도도 없는데 왜 샀겠노? 더 갈 것 같으니까 샀겠지.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을, 이 만두라는 것을 이 세력들이 왜 샀는지는 이제 공부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력들이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이건 아니고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DNF 같은 경우도 앞서 본 동아기업과 마찬가지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이제 다시 가는 건데, 기존에 들고 있어서 이제 뭐 추가 매수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몰라도 신규로 또 들어가기 좀 무리가 있죠. 왜냐면 더 좋은 게 많으니까. 자, 테크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본 뭐 DNF나 동아기업과 마찬가지로 요거 괜찮긴 해요. 이도 충분히 세력들도 지금 그동안 수급이 상당히 괜찮죠. 이거는 기술적 분석의 역이용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고,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내가 한 주식 한 200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요즘 뭐 다 올라서 살 것도 다 올라가지고 살 것도 마땅치 않다. 근데 동아기업도 있고 DNF도 그렇고 테크인도 그렇고 간만에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돌아서 샀네. 근데 참 괜찮은 위치에 있네. 이격도 많이 좁아져 있고, 예전에 제가 이격 이렇게 벌어진 건 아니라 그랬죠. 차라리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괜찮다 그랬죠. 이격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괜찮네 하면은 아이고 200분의 1인데 200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던져놨는 거니까. 낚싯대 200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몰빵해서 딸랑딸랑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 거면은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S&T 모티브도 전고점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근데 이것도 접근하기가 좀 그렇죠. 이미 많이 올랐다 이미. 자, 현대차 오늘 18만원 딱 찍어 보십니다. 수급도 간만에 들어와 봤어요. 또 오늘 신문도 나왔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른 거는 다 안 되는데 자동차는 왜 이래 잘 되노?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 자, 요 18만원 그동안 이렇게 딱 이렇게 저항이었는데 오늘 세력들이 와 샀겠노?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샀겠지. 좋으니까 샀겠죠? 그러면 오늘 세력들이 산 걸 봐서 그냥 제가 볼 때는 내일 가뿐하게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18만원 위에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있어요. 근데 뭐 신규 접근하기는 좀 그렇지요. 이건 또 괜찮아요. 에이씨 내가 200개 있는데 에라이 하나 던져보자 이런 건 괜찮아요. n분의 1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들고 있는 사람 들고 있지 신규 들어가기는 좀 그렇다. 자, 유진테크도 이것도 좀 어중간하죠. 어중간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또 말씀드릴게요. 200개 있는데 뭐 하나인데 뭐 이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슈피겐 코리아는 중고점 올라섰었네. 요거는 이제 늦었어요. 어제 금요일날 들어가 부숴야 되는데 늦었어요. 요거는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예, 어설프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풍산은 괜찮죠. 풍산은 많이 떨어졌잖아,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뭐, 이렇게 가겠지, 뭐. 원래 주식은 이런 게 좋습니다. 그냥, 막 급등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둥그랗게 가는 게, 둥그랗게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떨어질 때도 천천히, 올라갈 때도 천천히. 이게 진짜 좋습니다. 왜 좋냐면, 저는 이런 종목을 좀 선호합니다. 장기 투자하는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 사람이나 풍산 이 종목을 예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가는 좋은 기업들 중에서 제법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당장 투자할 목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월 정기적인 월급은 나오고 또 매월 얼마씩 적립식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진짜 좋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안 나오는데 상당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매월 적립식으로 계속 사들어갈 수가 있죠. 계속 사들어갈 수 있죠. 그럼 살 때마다 평균 매수 단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또 올라간 대로 또 적립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죠. 그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짜리 적금 넣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제법 큰 돈을 불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적립식으로 넣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흐름 보이는 종목 정말로 좋습니다. 풍산이 좋다는 게 아니고 좋다는 거예요. 일단 풍산은 뭐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현대모비스도 뭐 현대차 따라가는 건데 이거 오늘 또 뭐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기관들이 샀어요. 지금 현대차가 아마 평상시대로 한 것 같은데 글로벌 4위랍니다. 4위 생산 대수로 4위 1, 2, 3, 4 현대차. 야, 진짜 끝내준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뭐 기술이 뭐가 있었어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차 만들어가지고 일에 올라붙습니다. 진짜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나게 대단하다 생각해요. 돌아가신 정준 회장님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이게 물론 그 자제분들도 괜찮고요. 4위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괜찮지 않겠어요? 한진칼은 안 되겠다. 죽고 간다. 근데 SK 하이닉스 요거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요거 보면은 보세요. 지금 세력들이 최근에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지난 한 3주 정도 요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아서 외국인들이 새로 SK 하이닉스는 딱 사고 있다. 요거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괜찮지요. 딱 좋네. 요것도 요래 올랐다가 이게 딱 줄어가지고 딱 좋다. 그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근데 금융주는 별로 안 권합니다.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괜찮은 종목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지금 충분히 2400포인트 넘어서서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신고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참 좋긴 좋은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제성장과 같이 맞물려서 가면은 얼마나 좋겠노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실물 경기하고 점점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거리가 쫙쫙 멀어져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처절하죠. 안타깝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지금 우리 자산 보존의 길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조심해야 된다고 다시 강조드리는 거는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경기 침체로 인한 파산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현금과 주식 비중 보유를 하시고 또 최근에 이렇게 공매도 관련해서 자주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공매도 금지의 그늘 한국 주식 투자 안 해요.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매도를 해야 되니 막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있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니콜라고 셀트리온 공매도 음모론 또 이런 것까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래요. 그래서 공매도를 세력들이 참 하고 싶은가 봅니다. 간데 웃잖아. 내년 3월 15일까지 우리나라 공매도 안 하는데 웃잖아. 방법이 없어요. 정부에서 안 한다 캐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공매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정부에서 무슨 수를 써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하는지 몰라도 그냥 이미 저번 시장에서 공매도는 하나의 수익 수단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러고 세력들이 결국에는 하도록 밀어붙일 겁니다. 지금 자꾸 여론을 이렇게 만드는데 뭐 공매도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공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올랐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공매도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얼마든지 되받아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매도가 참 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 시장이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급등해 가지고요. 이 공매도 하는 애들이 이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급격하게 이 던질 시간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시켜버린다고. 올라가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매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이 가운데 뭐 신용을 썼다거나 조금 단기적으로 들어간 사람 100%다 이어서 다 잘리게 돼 있고 장기 투자한 사람들도 큰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자칫 잘못해서 더 떨어지는 것 같다 싶어서 물량을 던지면 톡 틀리는 문제가 있죠. 그럼 얘들이 이 물량을 이 기간 동안 돈 던져서 받아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시 돈 풀고 나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쳐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매도가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 공매도가 이 부분에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데 영향을 안 미쳤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톡톡 털어묻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작은 쪽에서 틀려서 큰 데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매도가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나와요. 이런 매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이거는 저런 매매를 하려고 하면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량을 손해보고서라도 던져봐야 되거든. 손해보고서라도 던져야 된다고.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죠. 차라리 그게 없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겠죠. 완만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완만하게 떨어지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공매도는 요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장기적으로 보면 논리가 그렇잖아. 장기적으로 보면 공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또 놓은단 말이에요. 공매도 엄청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고 싶거든. 이 사람들한테 뻥 때려가지고 물량을 싸게 걷어쳐먹고 돈도 벌어쳐먹고 또 이렇게 싹 올라가다가 또 이어서 또 공매도 뭐 이래 때리는 거 이렇게 때려가지고 여기서 또 해쳐먹고 이걸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또 이어서 받아먹고 또 이래 가고 이런 식으로 이걸 하고 싶다. 공매도가 이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쩌겠노? 일단 3월 15일까지 뭐 우리 살아생전 주식 투자하는데 1년을 일단 커버돼 붙잖아. 3월 15일까지 모르겠고 그 이외에는 있는데 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있는 놈들 편으로 돌아가고 권력을 쥔 놈 편으로 돌아갑니다. 권력을 쥔 놈들은 죄지도 어물슬쩍 넘어가요. 보세요. 실제 평등한 세상인 거 보라고. 지금 우리 세상에 나오는 제가 주식 투자한다고 그쪽 언급을 안 해서 같이 보라고. 죄지도 걔들은 괜찮다니까. 그럼 금융시장은 있는 놈들을 위해서 돌아가요. 그럼 우리는 먹고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공매도가 그렇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더 싸게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과 주식 비중을 잘 유지를 하고 지 아무리 공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돈이 늘어나는 데는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상승하는 건 맞아요. 그걸 갖다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시장이 상승하는 걸 가지고서 봐라 공매도 영향 없지 않나. 이렇게 또 이게 배한 놈이 이 배한 놈이 그래 사기치거든. 그럼 그거는 이거저거 다 빼고 딱 나타나는 현상만 딱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권력을 쥔 놈은 있는 놈대로 없는 놈한테는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대고 저것들을 해도 괜찮고 우리 편이면 괜찮고 이런 게 제일 싫은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놈들은 하는 건 괜찮고 없는 놈들이 작은 데서 무슨 주 가지고 뭐 장난치거나 아니면 뭐 한번 해먹겠다고 세력 흉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내면은 과감하게 조사 다가가지고 가방 보내봅니다. 있는 놈들은 가나? 그럼 어쩌겠노? 그걸 갖다가 불평불만이 있다고 나가면은 이 세상 똑바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뭐 평등한 적이 있었습니까? 원래 불평등했죠. 조선시대는 조선시대대로 불평등했고
로마는 로마대로 불평등했습니다. 중국은 안 그랬나? 그것은 권력이 없었나? 북한은 북한대로 안 그래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대로 다 권력이 다 있죠. 그런데 어설프게 대들다가 밤에되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자기 자신 잘해서 그 속에서 아마 작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쥐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기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